한인타운에서 기승을 부리는 강절도 사건에 대해 펠팩스 카운티 경찰 당국은 전담 부서까지 신설하고 집중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주택모기지 상환유예와 차압 중지를 6월 30일까지 연장했습니다. 버지니아주는 새로운 임대료 구제 프로그램에 5억 2,400만 달러를 투입할 예정입니다. 메릴랜드의 백신 접종 예약을 돕는 콜센터의 연결이 쉽지 않아 시니어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워싱턴 지역은 내일부터 금요일 오전까지 눈 소식이 예보되는 등 폭풍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한인타운 애난데일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강절도 사건에 대해 펠팩스 카운티 경찰 당국은 동일 또는 유사 범죄로 보고 전담 부서까지 신설해 공조 수사로 집중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애난데일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메이슨 디스트릭의 페니그로스 슈퍼바이저는 안전과 치안을 강화하는 데 전력 투구하겠다며 보는 눈이 많으면 범죄자들이 활보할 수 없는 만큼 모든 주민들이 감시자 역할을 해주고 한식당 등 영업장에도 더 많이 방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박남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애난데일과 센터빌 등 한인타운에서 연달아 터지고 있는 강도와 절도 사건에 한인들과 업소들이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자 경찰과 행정당국이 범인 색출과 범죄 예방에 총력전을 펴고 있습니다. 최근 고객들이 주차장에서 강도를 당했거나 업소가 털린 애난데일의 한식당들은 이틀이 멀다 하고 들리는 강도와 절도 소식에 크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이 권총 강도에 2,100달러나 빼앗겼다는 강탈 사건의 피해 현장, 낙원식당 관계자들은 팬데믹으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한인들을 타겟으로 강도와 절도 행각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며 수상한 사람들이 자주 배회하고 있어 고객들이 피해를 입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계속 이렇게 돌아가요.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야 우리가. 낙원식당을 비롯한 애넌데일, 나아가 다른 지역 한인타운에 있는 한식당들은 코로나 사태로 급감했던 손님들이 최근에 연쇄 강절도 사건으로 더욱 뜸해져 심각한 영업 손실을 입을 것으로 걱정된다고 우려했습니다. 낙원식당에서는 지난 3일 밤 9시쯤 식사를 마치고 뒤편 주차장에서 자동차를 타려던 한인 남성 2명, 여성 1명이 6피트 키의 후드티를 입은 건장한 남성이 권총을 겨누고 위협하는 바람에 2,100달러나 강탈당하는 장면이 옴니 화재가 설치한 CCTV에 선명하게 찍혀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한인타운의 잇따른 강도와 절도 범죄에 워싱턴 지구 한인연합회의 주선으로 페어팩스 카운티 경찰국과 산하 경찰서장들, 메이슨 디스트릭트 슈퍼바이저, 워싱턴 총영사와 한인 단체장들, 한인 업주 등 40여 명이 화상 미팅을 갖고 정보를 나누며 대책을 수기했습니다. 낙원식당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페어팩스 카운티 경찰국 웨스트 스프링필드 경찰서 그레고리 말라키 서장은 낙원식당에서 0.5마일밖에 떨어지지 않는 H마트 주차장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해 동일범 또는 유사 사건으로 보고 추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레고리 말라키 경찰서장은 특히 새로운 슈퍼바이저까지 임명돼 웨스트 스프링필드, 메이슨 디스트릭트, 프랭코니아 등 3개 지역에서 벌어진 강도와 절도 사건들을 종합해 전담 추적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e Nakwan Korean restaurant, where it says a customer was accosted by a person with a gun who demanded money. But we haven't been able to link that to one of our actual incident reports. 프랭코니아 디스트릭트를 맡고 있는 그렉 프리드 경찰서장은 낙원식당 강도 사건의 용의자가 킹스타운에서도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지만 아직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하지 못하고 있는데 낙원식당 범행을 촬영한 CCTV 화면이나 증인들의 증언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And the Commonwealth's attorney would not prosecute because they did not believe that we had enough probable cause to file charges against him. Because there were no witnesses, we weren't able to get any DNA or additional information. So, 페어팩스 카운티 경찰국에서 한인으로서는 최고위직인 리건 경찰국 부국장은 신고되지 않은 사건들이 더 많은 것 같다며 작은 사건이라도 신고하지 않으면 수사와 범인 검거, 사건 예방을 할 수 없으니 적극 신고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무런 어떤 일도 우리한테 꼭 전화를 해주세요. 만약 전화가 없고 이런 리포트가 없게 되면은 이런 우리가 어떻게 스트래티지를 갖다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참 우리가 곤란합니다. 애난데일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행정구역인 메이슨 디스트릭트 페니그로스 슈퍼바이저는 애난데일을 더욱 안전하게 치안을 강화하는 데 전력 투구하겠다고 약속하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 보는 눈이 많으면 범행을 하기 어려워지는 만큼 한식당을 비롯한 영업장소에 더 많이 방문해달라고 권고했습니다. If you have more people around,
more eyes around looking at things. That's really better for the community than to have everybody behind closed doors and nobody walking around and nobody looking at things. 페어팩스 카운티 경찰은 이와 함께 한인 업소들에는 현금을 사업장에 남겨두고 퇴근하지 말고 현금 출납기는 문을 닫을 때 안전 장소로 옮겨두며 감시 카메라를 보안 설치하고 출입문이나 창문의 안전 장치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주택모기지 상환 유예와 차압 중지를 6월 30일까지 추가 연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모기지 상환이 어려운 주택 소유주들은 최대 6개월 동안 추가 지불 유예를 허용받을 수 있게 되고 내 집을 빼앗기는 차압도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보도에 한면택 기자입니다. 코로나 구호 패키지에 맞춰 주택 모기지를 제때 내지 못하고 있는 주택 소유주들을 돕기 위한 바이든 배악권의 추가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배악권은 주택 모기지와 관련된 두 가지 추가 조치를 단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첫째, 포크로저, 주택 차압을 연방 차원에서 중지해온 모라토리엄을 6월 30일까지 추가 연장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당초 1월 말 종료되던 차압 중지령을 3월 말로 연장한 데 이어 이번에 다시 6월 말로 더 연기시킨 겁니다. 둘째, 주택 소유주들이 6월 말까지 최대 6개월간 모기지를 상환 유예받을 수 있게 추가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매달 내는 주택 모기지 상환금을 제때 낼 수 없는 주택 소유주들은 정부 보증 모기지일 경우 모기지 회사에 3개월 단위로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는데 3월 말 종료할 예정이었다가 이번에 6월 30일까지 연장한 겁니다. 미국 내 주택 모기지 가운데 75%는 정부에서 보증한 모기지들이어서 대부분 이번 바이든 배악관 조치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파니웨어와 프레디메 등 정부 모기지 회사들은 현재 90만 7천 건이나 상환을 유예해주고 있는데 이들 중 30%는 3월 말에 만료되는데 6월 말까지 추가 연장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미국 전체 주택 모기지 가운데에서는 5%인 270만 건이 상환을 유예받고 있는데 그들 중에 절반은 3월부터 6월 사이에 종료돼 추가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상환을 유예받은 주택 모기지 월납금은 탕감받는 게 아니라 주로 현재 모기지가 끝나는 최종일 뒤로 미뤄져 갚을 수 있게 허용받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에서는 렌트비에 대해서는 아예 탕감해주는 렌트비 보조금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시절 확정돼 시행되고 있는 9천억 달러 규모의 2차 코로나 9억 패키지에 포함된 첫 번째 렌트비 보조로 250억 달러가 제공돼 밀린 렌트비는 최대 6개월치를 탕감해주고 향후 납부할 부분은 3개월치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바이든 코로나 9억 패키지에서도 렌트비 보조금으로 250억 달러, 유틸리티 보조로 50억 달러가 배정돼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랄프 노덤 버지니아 주지사가 새로운 세입자 구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버지니아주는 임대료 구제 프로그램으로 5억 2,400만 달러를 지원받았다며 이 중 1억 6천만 달러를 즉시 세입자 구제에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격이 되는 세입자는 최대 3개월의 추가 지원을 받아 총 15개월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소식 박남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지니아 주민들을 위한 추가 기금이 곧 제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래프 롤뎀 주지사는 기자회견을 갖고 렌탈 릴리프 프로그램, 즉 임대료 구조 프로그램을 위해 연방 기금으로 5억 2,400만 달러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버지니아주는 임대료 구조 프로그램에 즉시 1억 6천만 달러를 투입하고 나머지 자금은 필요에 따라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집행되는 구호금으로 임대료를 내지 못하고 있는 버지니아 주민들은 더 오랫동안 임대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자격이 되는 세입자는 최대 3개월의 추가 지원을 받아 총 15개월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구호자금은 이미 모기지에 대한 보조를 받고 있는 집주인들에 대한 지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놀뎀 주지사는 지금까지의 지원은 대부분 임대료에 관한 것이었으나 앞으로는 모기지를 내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연방 프로그램도 찾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버지니아는 지난 봄 어려움에 처한 세입자들이 강제 퇴거되지 않도록 임대 및 모기지 구조 프로그램을 최초로 시작한 주 중 하나라고 놀뎀 주지사는 강조했습니다. 집주인이 세입자를 대신해 신청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해 통과된 법률에 따라 집주인은 세입자가 강제 퇴거되기 전 임차인 구조에 최대한 협조해야 합니다.
특히 집주인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집주인 포털 사이트가 운영되면서 진행 절차가 간소화되고 서류 제출 부담은 세입자에서 임대인으로 이전하는 것이니만큼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놀댐 주지사는 또 이번 임대료 구조 프로그램은 차별 없이 공정하게 집행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팬데믹 기간 동안 유색인종이 건강에 더 위협받고 궁핍한 생활에 노출되고 있다며 유색인종과 비영업권 커뮤니티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자격은 현재 해고 상태이거나 직장이 폐쇄된 경우, 학교 폐쇄로 자녀를 돌보기 위해 집에 머물러야 하는 경우, 팬데믹으로 인해 보육비나 의료비가 증가한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직장에 나갈 수 없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버지니아 거주 세입자는 dhcd.virginia.gov/eligibility에서 자격 요건을 상세히 알아볼 수 있고 전화번호 211번으로 전화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버지니아주는 지난 6월 이후로 임대료와 모기지 지원금으로 거의 8,400만 달러를 지불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거나 교통수단이 부족한 노인들은 백신 접종을 힘겨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노인들을 위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에서는 콜센터를 운영해 백신 접종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메릴랜드에서는 콜센터를 이용했던 노인들의 실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콜센터에서 리턴콜을 해주겠다는 말만 남기고 몇 시간을 기다려도 연결되지 않아 애를 먹은 시니어들이 불만을 털어놓고 있습니다. 메릴랜드 주정부는 백신 접종 예약을 보다 쉽게 하기 위해 지난 월요일부터 콜센터를 새롭게 열었습니다. 인터넷 접속이 어려운 시니어들을 위해 마련된 메릴랜드의 예방접종 지원센터는 주 7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열고 있습니다. 콜센터의 전화번호는 1855-634-6829입니다. 하지만 대기 시간을 알려주는 음성 안내만 나올 뿐 상당한 시간을 기다려도 연결이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애나룬델 카운티의 한 시니어는 콜센터에 2번 전화를 걸었지만 2번 다 리턴콜을 해주겠다고 약속한 후 3시간이 지나도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이같이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아 결국에는 예약을 할 수 없게 되자 상당수 시니어들은 콜센터의 시스템이 셧다운된 건 아닌지 보건당국에 문의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스티브 콜브 메릴랜드주 보건국장은 시스템에 문제가 없었다며 지난 월요일 소프트 런칭을 하고 시스템을 테스트한 결과 모든 것이 잘 작동했다고 말했습니다. 단지 통화량이 많아 지원센터의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월요일 오후 3시 30분 현재 콜센터는 약 3만 9천 통의 전화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콜센터에서는 310명의 직원이 전화를 받았다며 다음 주 필요한 경우 560명으로 직원을 더 늘릴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워싱턴 지역의 한 방송사에서도 확인차 콜센터에 직접 전화를 걸었지만 음성 안내로 코로나 관련 정보를 알려준 후 대기 시간 1분에서 10분이라는 음성만 반복될 뿐 25분을 기다려도 연결이 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시니어 역시 전화를 걸었으나 대기시간 1분에서 7분이라는 음성 안내 후 2시간이 지나 연결되자 리턴콜을 해주겠다는 말을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후 6시간 후에 다시 전화를 걸었으나 대기시간만 알려줬을 뿐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같은 일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기능장애가 있는 백신 시스템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65세 이상의 모든 메릴랜드 주민들은 코로나 예방접종을 받을 자격이 있지만 예약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미응답 전화와 긴 대기 시간에 대한 보고에도 불구하고 콜부 국장은 시스템이 수요를 충족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콜센터를 연 지난 월요일과 화요일 하루 종일 전화기와 컴퓨터 앞에서 예약을 시도했다는 한 시니어도 리턴콜을 해주겠다던 콜센터에서 전혀 연락이 없었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메릴랜드 보건부는 운영 첫날인 지난 월요일 콜센터가 2,000건의 예약을 도왔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워싱턴 지역에는 또 눈과 비 소식이 있습니다. 기상청은 워싱턴 지역 전역에 내일 오전 3시부터 금요일 오전 6시까지 폭풍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목요일 오전에는 시간당 1에서 2인치의 폭설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눈 폭풍은 금요일 오전까지 예상되는데 기온도 영하권에 머물면서 도로 곳곳이 얼어붙어 안전운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소식 김지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화창하고 건조했던 오늘과 다르게 워싱턴 지역은 내일 또 눈과 비 소식이 있습니다. 텍사스와 루이지애나에 올라오는 저기압이 캐롤라이나를 통과해 오늘 밤 늦게부터 내일 오후까지 곳곳에 눈과 비를 뿌리겠습니다.
기상청은 워싱턴 지역 저녁에 새벽 3시부터 금요일 오전 6시까지 폭풍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목요일 눈과 비가 올 확률은 100%입니다. 목요일 아침은 강한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 시간당 1에서 2인치의 눈이 예상돼 가시거리가 4분의 1마일로 감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내릴 눈과 비는 DC에는 2에서 4인치, 남부와 동부 메릴랜드는 이보다 적은 양이, 북부 메릴랜드와 블루리지 지역에는 8인치까지 쌓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목요일 오전부터 금요일 오후까지 눈과 비의 영향으로 도로 상황은 좋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언덕이나 교량, 고속도로에서는 각별히 안전운전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목요일 최고 기온은 화씨 30도, 섭씨로는 마이너스 2도, 최저 기온은 화씨 20도, 섭씨 마이너스 1도까지 내려가 하루 종일 영하권에 머무를 것으로 보입니다. 금요일 오전에는 눈과 비는 그치겠지만 최고 기온이 화씨 30에서 40도, 섭씨 4도에서 마이너스 4도에 그쳐 역시 춥겠습니다. 토요일은 하루 종일 대체로 맑은 날이 예상되지만 기온은 더욱 내려가 하루 종일 영하권에 머물면서 최저 기온이 화씨 14도, 섭씨 마이너스 10도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겨울 폭풍은 앞서 여러 번과 마찬가지로 눈과 비, 진눈개비의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DC의 북쪽과 서쪽에서는 대부분 눈이 내릴 것으로 보여 총 6인치의 눈이 쌓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오전에는 눈과 진눈개비가 모두 비로 바뀌고 일부에서는 소나기가 예상되기도 합니다. 목요일에 내리기 시작하는 눈과 비는 주말에 모두 얼어붙어 운전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당부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